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업화학 1을 수업을 하게 된 이원주입니다. 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강의, 아마 이번 학기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은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 수업이니까 교수님을 보고 학교를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름은 이원주입니다. 이원주이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탄약과 학생들만 있지는 않아요. 탁과 학생들도 있어요. 공업화학 1을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득문득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국방탄약과 학생들이 아닌 걸 가정을 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국방탄약과 소속이고, 제 연구실은 2공간 202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2공간 202호에 있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선 전화번호고 메일이에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 때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화학과에서 했고, 학교에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는 2013년도 못하네요. 4월달에 왔는데 2013년도 4월달에 왔고 9년차 되는 교수입니다. 주로 담당하는 교과목은 화학 관련 교과목은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업화학 1, 공업화학 2, 유연물질론, 화학연력학, 일반화약학 수업을 가르칩니다. 공업화학 1, 2는 공업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화학이에요. 일반화학이 되어 있고, 유연물질론은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화학연력학은 연력학 수업인데, 연력학 수업이고 화약학 수업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공업화학 1, 2, 위험물질론, 화학연력학이고, 일반화약학은 현역 군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제 수업은 다 자격증에 거의 초점이 잡혀 있어요. 자격증 취득하게끔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화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는 뭐 취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메일이나 이제 전화를 주시고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메일로 상담해도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지는 않겠지만, 학생들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는 거를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학 수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책은 실버버그의 일반화학을 씁니다. 주교재고 레이먼드 창의 일반화학은 이제 부교재로 쓰게 될 텐데, 책이 되게 비싸요. 책이 두껍고 되게 두껍습니다. 이만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는데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실버버그의 일반화학이고 거의 5만원 돈 하는데, 책을 구입하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해요. 화학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화공과 학생들, 뭐 재료과 학생들, 4년제 학생들은 사라고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전문대 학생들이고 그렇게 깊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책을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버버그의 일반화학이고 5만원인데, 이 책을 갖고 1년간 배울 거예요. 이번 학기 배우고 다음 학기 배우고, 이번 학기 배우고 다음 학기 배우기 때문에 학기당 25,000원인데, 책을 사시고 싶은 사람들은 사세요. 그런데 굳이 사라고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PPT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편입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밭대 생명화학과나 충남대 화학공학과로 편입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과에 탄약과에 진학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외의 친구분들은 그 외의 학생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책이 실버버그의 일반화학이 이제 되게 두껍고 5만 원인데 그거를 사시는 분들 또는 뭐 그 책을 갖고 우리가 1년 동안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화학 1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1장부터 12장까지 배울 거고 공업화학 2라고 되어 있는 데는 13장부터 23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는 데는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다음 학기 1학년 2학기 때는 13장부터 23장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이제 화학 1, 일반화학 1인데 일반화학 1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배우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주 수업인데 수업을 할 때 한 주에 한 장씩 나가요. 대부분 한 주에 한 장씩. 그래서 그러니까 1장이 1주 2장이 2주 3중이 3주차 수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2장에서는 12주차 수업이 되겠죠. 아마 수업은 그래서 근데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15주차 수업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13주가 남고 마지막 수업에는 대면 수업을 한 번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나가고 그래도 한 학기에 교수자 얼굴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주차쯤 대면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나간다. 그래서 수업이 보통 이제 시작이 되는데 LMS로 진행이 되는데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1시간 반 정도 또는 1시간 25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에서 25분 이렇게 왔다 갔다 수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1시간이 50분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은 25분이 1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요 장수가 아마 1시간 30분 정도 수업자리가 12개가 LMS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화학 1에서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일반화학 1을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안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과 계열 학생들이라고 해서 일반화학을 다 들었냐? 그건 아니고 생명이랑 뭐 물리랑 또는 생명이랑 지구과학이랑 이렇게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과 특성상 되게 다양해요. 인문계에서 온 친구들, 그다음에 뭐 이과지만 생명이랑 지구과학만 들은 친구들, 아니면 체고에서 온 친구들, 공고에서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가볍게 다루려고요. 가볍게. 그래서 화학 1장에서는 기초적인 물질이 무엇이냐, 물체가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 배우고 혼합물질과 순물질, 그 다음에 유효수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2장에서는 이제 물질의 구성 그래갖고 조금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화학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읽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원자는 어떤 것인가, 원소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보의 원자 모델 이런 걸 배웁니다. 제3장에서는 화학 양론인데 화학식을 쓰고 내가 집어넣은 게 얼마고 나온 게 얼마다 이런 걸 계산할 거예요. 양에 대한 개념이죠. 근데 화학에 대한 양이니까 화학 양론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준 거 얼마, 나온 거 얼마 이거를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수득률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했는데 나온 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배울 겁니다. 제4장에서는 세 종류의 주요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침전에 대한 걸 배우고요. 침전, 산반응, 염기 반응,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에 집어넣어준 게 얼마고 나온 게 얼마다라고 했으면 세 종류의 주요 화학 반응에서는 내가 집어넣어줬을 때 침전이 되면 얼마큼 나오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는 맞냐? 이걸 연계해서 볼 거예요. 제 5장에서는 기체의 운동론을 할 건데 기체의 운동론에서는 뭘 할 거냐면 기체가 공기에 있을 때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볼 거예요. 이걸 왜 배우냐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게 분자간의 입장에서 보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면 분자가 여기서 벽에 막 때리는 이게 압력이잖아요. 그 벽에 분자가 얼마큼 자주 때리냐 또는 얼마큼 한 번 때릴 때 세게 때리냐 이게 결국은 압력이고 압력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열기관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5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초. 그래서 분자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제 6장에서는 열화학이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 흐름과 화학적 변화라고 되어 있고 제 6장에서 뭘 배울 거냐면 그러면 화학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앞에서 양론 배웠죠. 양론 배우고 뭐 주요 반응 하는데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열이 출입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랑 B랑 반응해서 C와 D가 만났는데 또는 뭐 물질이 소금물이라면 소금이 물에 들어갈 때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서 바로 녹나요? 쪼개지고 녹겠죠. 쪼개지고 그 다음에 물 분자를 해집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위에 물 분자랑 같이 있겠죠. 이런 반응의 스텝들에 의해서 출입하는 열에 대한 양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에 대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열화학은. 그래서 물질이 반응을 할 때 출입되는 열량이 얼마큼 됐느냐를 배울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화학적으로 뭘 반응을 하려고 하면은 열을 얼마나 가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는 열을 얼마나 뺏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7장에서는 양자론과 원자 구조를 배울 건데 양자론에서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여기 앞에서 1장부터 6장에 비해서 7장이 조금 더 어려워요. 7장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그래서 주위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그게 왜 도느냐. 그 다음에 전자가 도는 애들은 일정한 에너지 양만큼 갖고 있다. 이거를 양자론이라고 배울 거예요. 아마 물리 2를 배운 친구들이나 화학 2를 배운 친구들은 무난할 텐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8장 전자배치의 화학적 주기성을 배울 건데 이게 화학적 주기성이랑 14장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화학적 전자배치는 그래서 SPDF 그다음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7장이랑 된 게 7장, 8장, 14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L 껍질이냐, L, M, N 껍질이고 SPDF 뭐 이런 껍질이냐, 그리고 전자가 왜 주기적으로 어떻게 차져 있냐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합의 모형을 보여줘. 화학 결합의 모형을 배울 거고 화학 결합의 모형에 보면은 그래서 뭐 얘네가 이제 주기성에 배웠으니까 SPDF니까 요거에 대해서 결합이 되면은 모양은 어떤데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평면 구조냐, 삼각평면 구조냐, 그다음에 뭐 옥타이드럴 구조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따른 분자의 모형을 배울 거예요. 10장에서는 결합의 모형. 그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공유결합 이론이라고 해서 뭐 몰레큘러 오비탈을 좀 배울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고요. 12장에서는 액체, 고체, 기체에서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체가 만약에 압력을 주면은 기체끼리 분자 간의 힘이 작용이 되면서 액체로 되고 그게 조금 더 되면은 고체가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고체 간에 의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운동 에너지, 키네틱스 에너지가 높아지면 액체로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12장이 이렇게 됐고 일반화학 2에서는 이거를 기반으로 공학적 배경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잘 마무리돼야지 뒤에 있는 거를 이해하기 조금 편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화학 1이 대부분 일반화학 화학 1, 고등학교 때 화학 1, 화학 2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화학 2는 공학적 배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반화학 1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고 또는 화학 1, 2를 배우지 않는 친구들도 다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내용을 훑고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넘어가지 않네. 자,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인데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LMS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LMS에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LMS 이러닝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의 주소를 LMS에 탑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탑재된 LMS 그 유튜브 주소를 보기 위해서 LMS에 접속을 할 텐데 그 접속하는 LMS 게시판에 유튜브 주소랑 첨부 파일이 같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LMS에 탑재되어 있는 이 파일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열어볼 수 없어요. 왜냐면 LMS랑 출석이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한 학생들은 이제 파일을 이제 차곡차곡 다운로드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아마 3개가 있을 거예요. 공업화학 1, 공업화학 2, 일반화약학 이 3개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야 될 부분은 공업화학 1에 대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LMS 게시판을 보고 수업 자료를 계속 다운로드 받으시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들어가셔서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 LMS 게시판이랑 네이버 블로그는 이번 학기만 운영이 돼요. 그래서 다음 학기 지나고 나서 교수님 지난 학기에 들었던 그 자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작권이랑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만 운영이 돼요. 물론 저작권에 걸릴 일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번씩만 운행이 됩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게 이제 성적인데 성적은 중간고사가 30점이고 기말고사가 30점, 레포트가 20점, 출석이 20점이에요. 이건 학교 학사 규정에 의한 거고 제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이에요. 출석인데 출석에 보면은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LMS 접속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LMS에 보면 보통 이제 수업 자료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 자료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이제 레포트 자료가 올라가요. 근데 동영상 자료랑 레포트 자료랑 두 개 다 클릭을 하셔야지 출석 처리가 돼요. 그걸 안 하시면은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근데 결석이 4번 이상 된다. 그럼 무조건 F예요. 그래서 교수자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출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는 이제 미응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응시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F 나갑니다. 과제 미제출되어 있는 친구들은 F는 아닌데 아마 성적이 바닥으로 깔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마 중간고사는 거의
온라인으로 볼 거고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코로나가 되게 심해진다면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봐야겠죠. 레포트는 LMS를 통해서 할 건데 수업 자료라고 돼 있고 매주 레포트 퀴즈 형식으로 몇 개가 올라올 거예요. 그 퀴즈를 푸는 게 레포트 점수로 될 거예요. 따로 레포트를 내지 않을 거예요. 자, 2개 다 접속을 하셔야 된다 그랬고 성적인데 이게 학사 규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을 보면 이제 우리 학교가 되게 학점을 되게 잘 주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A뿔이 20%, A가 20%, B 20%, B뿔이 20%, B 20%, 나머지가 20%인데 여기 보면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성적이 10명이면은 뭐 1등이 100점 만점 중에 1등이 50점이다. 그럼 50점 맞은 친구가 A뿔이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백분율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등이 50점, 그 다음에 2등 맞은 친구가 25점이다. 그러면 걔가 2등이잖아요. 걔도 A뿔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백분율로 보니까.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쭉 놔두고 그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나열한 다음에 나래비를 세워갖고 그 학생들의 순위대로 점수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똑같은 애들이 걸려갖고 요 비율에 겹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명이 점수가 똑같아. 중간고사도 똑같고 기말고사도 똑같고 레포트도 똑같고 뭐 똑같아요. 근데 2명 다 했더니 20%가 넘어갔으면은 둘 다 한 단계 그레이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정하는 이 성적은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20% 안에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면은 A부터 B까지가 80%인데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게 교수님 A뿔 다 했는데 10%밖에 안 돼요. 근데 학교 규정은 20%까지인데 왜 10%밖에 안 주시나요? 그건 교수자의 재량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은 성적을 되게 잘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성적을 되게 짜게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교수자의 재량권이에요. 이게 모든 학교가 우리 학교만의 문제, 우리 학교만은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근데 우리과 교수님들은 성적을 되게 잘 주시는 편이에요. 거의 다 채워서 주시는데 학생들 중에 불만이 있었고 나는 20% 안에 들었고 20% 안에 들었는데 교수님이 A뿔을 10%밖에 안 줬어요. 이것도 교수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학교 규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F도 교수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래비를 세웠어요. 1등부터 40등까지 줄을 쫙 세웠는데 내가 이 점수 밑에는 다 F 줄 수 있어. 이것도 교수자의 재량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는 그런 교수님이 거의 없는데 영혼이 자유로우신 교수님들이 신문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4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20명을 F 준 교수님 있으세요. 뉴스에 보면은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전공 필수 교과목인데 그래서 3수강을 했던 것 같은데 40명 수업 중에 매번 20명 이상은 다 F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뿔이 20%, A가 20, B뿔이 20%, B가 20, 나머지 20 이렇게 해갖고 100%를 채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는
20%까지 줄 수 있다지 20%를 줘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자가 10%를 주던 12%를 주던 15%를 주던 간에 그건 교수자의 재량권이고, 또 하나 F도 일정 점수 미만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아마 다 줄 거예요. 다. 거의 다 보면.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거는 결석. 전자출결에 의해서 4번 이상 되면은 이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교수자의 재량권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근거가 다 남고 학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꼭 신경 쓰셔야 되는데 수업 자료랑 퀴즈 2개 다 클릭하셔야 돼요. 2개 다 클릭을 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과제 미제출이 되면은 아마 성적이 바닥으로 밑으로 깔릴 거예요. 한편 이제 저희 학과의 특성상 진출 진로가 다 부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다 부사관들을 꿈꾸고 있는데, 부사관을 꿈꾸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뭐 부사관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매 학기 2.0 이하면은 군장학생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닥으로 성적을 받으면은 나중에 내가 군장학생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친구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 부사관을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응시했다 떨어져갖고 우리 과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시험을 봐갖고 부사관에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부사관을 가더라도 거기서 장기를 해야 되는데, 장기를 할 때 학위가 가산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장기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사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중에 8, 9명은 다 전문대를 졸업하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참 2학년 1학기 졸업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 부사관 가면 조기 취업으로 뭐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1학년은 학교 다니시고 2학년 1학기 때 민간 부사관 시험 봐서 2학년 2학기 때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이 이번에 지금 들어오셨으니 1학년은 마치고 2학년 1학기 때 시험 봐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급하신 학생들은, 학교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이런 친구들은 군장학생 시험 보고 2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죠. 2학년 1학기 때 군장학생 시험 보고 군장학생 시험 보면은 장학금으로 600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다른 장학금이랑 중복 지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문제 없이 등록금 비용 관계없이 나오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0만 원 받고 좀 천천히 다음 년이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끝나고 그 다음 년 4월쯤에 진출하는 거를, 입대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업으로 들어와갖고 공업화학 수업이 그 학생들이 이제 공업화학 1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화학 1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화학 2까지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제 수업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KOCW라고 치시고 KOCW라고 치면은 여기 주소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로 김민경이라고 치시면 돼요. 또는 한양대학교 김민경 교수님이라고 치면은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분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일반화학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수업을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조금 더 필요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2015년도 2학기가 아니라 2015년도 1학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화학 및 실험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찍으신 강의 자료가 있는데 제 수업 내용도 이분 수업 내용이랑 똑같아요. 교재도 똑같고 강의 내용도 똑같고 PPT도 똑같아요. 그런데 강의자가 다르고 수업 설명하는 게 조금 달라요. 김민균 교수님은 말이 되게 빠르시고 핵심을 딱딱딱딱 찍고 가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 화학을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면 또 잘 모르겠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업을 내용을 빼먹고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김민균 교수님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마 여기 K50W 들어가면은 김민균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각 대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일반화학 수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은데 제가 김민균 교수님 추천해드리는 내용은 제가 김민균 교수님 강의를 보고 조금 따라한 게 있어요. 교재나 아니면 수업 방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추천해드리는 거지 다른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자, 일반화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화학에서는 뭘 배우냐면 일반화학이 우리가 이제 제 수업이 자격증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수업이다 보니까 자격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 과목이 일반화학,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 그 다음 위험물 취급이 있어요.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유류 화재에서는 어떤 화재 진압 방법을 쓰고 금속 화재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쓰고 뭐 이런 내용을 다뤄줘요. 그리고 위험물 취급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보관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놔둬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들을 쭉 배웁니다. 근데 일반화학에서는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배우게 되는데 일반화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학을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다가오지 못해요. 그래서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이랑 위험물 취급은 조금 달달달달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자격증 딸 때. 그런데 일반화학은 달달달달 외워갖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년 과정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국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자격증 따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한테도 일반화학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정밀화학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1년 과정을 배울 거고 일반화학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일반화학에 대한 기본 법칙,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스킬,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일반화학을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화학 법칙을 어떻게 하면 접근을 했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현상에 도달을 했었나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학의 화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화학에 대한 지식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왔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이
그 앞에서 말한 이제 화재 예방 및 소화 방법이랑 위험물 취급에서는 그 학생들이 조금 외워도 해결이 되는데 일반화학에서는 암기하지 말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이해를 하려면은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고 이 수업을 자꾸 보고 그 내용을 자꾸 되짚어 보고 이래야지만 좀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화학을 잘 들어야지 다음에 들어가는 화학연력학 수업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화학연력학 수업은 화약류 제조기사랑 그 다음에 국무원 시험의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화학 1, 2, 위험물질론, 화학연력학 배우는데 죄송합니다. 일반화학 1, 2, 위험물질론은 위험물 산업기사의 시험 과목이고 화학연력학, 일반화약학, 공업화학은 국무원 시험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초점이 아마 그쪽에 잡혀져 있는데 위험물 산업기사나 국무원 시험이나 똑같이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마지막인데 이게 화학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듣고 그 현상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 화학이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화학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케미스트리잖아요. 그래서 케미스트리인데 나누면은 chem is try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화학과에서 되게 유명한 뭐라 그래야 돼, 명언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천재들이 한 거기도 하지만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법칙들이죠. 그런데 천재가 아니면 화학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화학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모든 학문이 그래요. 천재적인 능력이 있고 공부를 처음부터 잘해갖고 뭘 배우면 탁탁탁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이게 많이 하다 보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반복하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반복을 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가서 화학뿐만이 아니라 탄약 부사관이 가든 아니면 공군에 가든 다른 분야에 가든 간에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은 또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은 어느 수준 이상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화학이라는 학문도 그렇고 모든 공학의 학문이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PPT가 마지막 장일 텐데 공부를 조금 잘 하시길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아마 이제 수업 소개가 지금 이게 끝일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중요시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오늘 수업 소개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출석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출석 LMS로 한다. 근데 LMS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수업 동영상이고 하나는 퀴즈가 있는데 이게 수업 퀴즈가 있는데 두 개 다 체크하셔야지 출석으로 된다. 두 개 다. 그리고 수업 동영상 안에는 그러니까 수업 자료 안에는 동영상 자료가 링크되어 있고 그 안에 수업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니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블로그 가서 받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수업 퀴즈가 있을 텐데 퀴즈는 하나당 2점씩 채점해갖고 레포트로 채점된다. 그래서 클릭하셔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출석.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성적에 대한 부분인데 성적이 매 학기 2.0 이하면은 군장 시험에 군 장학생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 아마 저희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성적을 다 잘 줄 텐데 너무 개판치면 안 된다. 그리고 성적이 이제 아까 규정 보여드렸지만 20%, 그래서 총 80% 이렇게 되는데 20% 내외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주는 재량권이에요. 그거 갖고 막 교수님 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F를 주는 것도 교수님들 재량권이죠. 그 다음에 책, 세 번째가 책이에요. 그래서 출석, 그 다음에 성적, 교재인데 교재 안에서는 책을 사셔도 좋고 안 사셔도 좋아요. 뭐 아마 PPT로 거의 다 될 거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12주차 수업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 12주차 수업 중에 12주차가 아니죠. 15주차죠. 15주차 중에서 온라인 강의가 12주차 또는 13주차 수업이 될 거고 14주차 수업에는 아마 집합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코로나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코로나가 있으면 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5주차 수업은 대면으로 시험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1주차부터 13주차까지는 온라인 수업, 14주, 15주는 대면 수업, 대면 시험, 그 다음에 8주차에 아마 중간고사 볼 텐데 이때는 온라인 이렇게 됩니다. 물론 LMS에 공지사항이 계속 나갈 건 할 거예요. 카톡으로도 계속 공지사항이 나가긴 할 텐데 확인 잘 안 하시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LMS 게시판 통해 갖고 올려주시고 얼굴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업학 1 수업에 대한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